네, 여의도 코너 마지막 발언이 북한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북한 여성의 삶을 연구한 학자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북한 연구도 여러 방법론이 있을 거고 네. 노동신문 같은 문헌을 연구하는 것도 있을 거고 방송을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심지어 사사건건에서는 그 쓰레기 주워서 분석하는 분 네. 또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예. 왜 근데 교수님은 북한 여성입니까? 네. 일단 북한 연구 자체가 좀 체제 중심적으로 정치나 경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의 문제는 결국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과연 우리 사회가 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북촌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연구를 시작하며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북조선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남성과는 다른 굉장히 이중적인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놓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조선의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책을 상당 부분 읽기도 했고 예. 책에서도 북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네.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계속 북조선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아니고 네. 북한도 아니고 왜 예. 북조선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사실 뭐 이게 학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제가 현지 조사를 가서 경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제가 현지 조사에서 경험한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에서 나오신 분들을 만나려고 여러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곳을 다녀서 사람들을 좀 만났었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식당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길을 좀 잃은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서 이제 그 식당 앞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거기 계시는 그 접대원 동지한테 여기 북한 식당 맞나요?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시면서 여기는 북한 식당 아니고 북조선 식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북과 어떤 방식으로인지 교류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뭔가 협력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자신들 어떤 식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남과 북은 이렇게 서로 소통할 때 이런 그 호칭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국 간의 어떤 회담에서는 북측, 남측 이런 식으로 그렇죠. 활용하기도 정치 외교 영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우리가 남한의 입장에서 북조선을 부른다면 북조선 원하는 방식으로 북조선을 불러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자꾸 정식 뭔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호칭을 하게 된다면 북조선 사람들도 우리를 남한이라고 불러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불러주는 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네. 연구자로서는 연구에 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아마 되시기도 예. 했을 거고요. 네. 자, 그럼 주로 접촉을 한 거는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만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탈북해 있는 분들을 만나신 겁니까? 예, 이게 좀 복잡한데요. 북에서 오신 탈북해서 오신 남한에 정착하신 분들도 물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3만 명이 훨씬 넘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여러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뭐 아이디어를 얻거나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특히 제 책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저의 사례들은 주로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만난 북조선 사람들입니다. 이 중국에는 그 비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사여행증을 가지고 나와 있는 북조선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있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계속 머물면서 나름의 경제 활동을 하는 특히 북조선 여성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만나서 인터뷰를 좀 축적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0년 넘게 계속 만나고 계시고 책에 보니까 150명 넘게 심층 인터뷰를 했다고 이렇게 돼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북한 네.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네, 그 대부분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노출돼 있는 분들, 네, 노동신문에 노출돼 있는 분들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굉장히 체제에 순응한 돌격대랄까요? 예. 열심히 일하는 저런 분들, 네, 저런 모습을 이제 주로 저희는 봤는데 네, 교수님이 연구자로서 심층 인터뷰했던 그런 분들 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사실은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조선 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정관념, 그러니까 몇 가지의 모습으로만 이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일정 부분 타자화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막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다, 일 열심히 하는 어떤 여성의 모습, 아니면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희생자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만 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영웅이거나 희생자거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만난 여성들은 사실 그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죠.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경제 활동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희생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자기의 꿈을 또 뭔가 실현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열심히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노동당원이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북이 변해야 돼. 북도 남처럼 시장을 많이 좀 받아들이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라는 비판적인 어떤 개입을 하시는 북조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얘기 요즘 유행하는 얘기인데 약간 북조선 여성들에게 많은 색깔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색깔을 좀 입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이냐 백이냐 딱 그게 예. 고착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입혀주고 싶었다. 네, 네. 제가 경험한 여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책에 써놓으신 걸 보면 시장 경제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좀 길게 서술이 돼 있던데요. 네, 네. 그게 여성들이 가지는 어떤 특유의 장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체제 안에서 공간이 거기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바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예상하지 못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북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북 내부는 철저하게 이제 뭐 수령을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 노동력은 굉장히 이제 아주 중요하지 않은 노동력을 평가되거나 집안에서 가정의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방식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행군이라든가 국가가 조금 더 제대로 배급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노동력들이 예상치 못하는 뭔가 이동의 자유도 얻게 되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북의 상황은 대부분의 인민들의 가정 생활의 경제 상황은 주로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체의 경제 구조로 볼 때, 네. 그러니까 이른바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비공식 경제, 네. 이쪽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이 장마당 경제라는 게 이미 한 30년 정도 진행되었다고 그렇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95년도에 이제 김일성 수령이 죽고 그 이후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초기적인 방식의 장마당 경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화 발전하면서 이 장마당 없이는 북한의 경제가 지금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좀 이루어져 있고요. 북의 이 사회주의 기업소라는 것도 이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상당한 자율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경제가 이미 공식 경제의 상당 부분 포함이 되는 방식으로 뭔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사회가 진화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책에 서술해 놓으신 내용들을 보면 그게 좋게 표현하면 공식 경제로 상당 부분 포섭돼서 이제 국가로 굴리는 그런 부분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걸 연결하는 거는 상당 부분 부패의 고리던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가 어떤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찰이거나 네. 세관원이거나 이런 네,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야 기름도 빼내서 몰래 팔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를 일구는. 네. 그래서 부패와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고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지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공식과 비공식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이걸 북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60년대, 70년대 뭔가 제도를 만들어내고 민주화를 만들어냈던 시기에 상당 부분 공식과 비공식 경제 혹은 뭐 공식적인 부분과 비공식적인 부분들이 결합되는 양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북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약간의 변화의 과정을 좀 걷고 있는 것이고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특히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법제화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결합 상태를 뭔가 국가의 영역, 공식된 영역, 법의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여성들을 만나서 직접 심층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그중에 이런 비공식 부문에서 굉장히 크게 부를 일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돈주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돈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본을 굴리고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자신들만의 사업을 만들어내는 여성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가부장이라는 것이 좀 작동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시장의 주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돈주의 비율에선 과연 여성들이 그 정도의 비율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역시 남성이라는 혹은 남성성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가 바로 북한이 아닐까, 북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이 상당 규모의 경제를 구성하고 굴리려면 결국에는 그 남성 가장의 어떤 영향력, 그렇죠. 그 부분을 피할 수 네. 없다. 네. 북한 내부에서 이제 지내다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경우에 그럼 네. 아까도 이제 희생자거나 영웅이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특히나 저희 미디어가 노출하는 것들은 대부분 희생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이탈했다가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그렇죠. 위해서 네. 중국 남성과 결혼하거나 나이 많은 네. 농촌 지역에 장애를 가진 이런 그렇습니다. 남성과 네.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상당수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북조선 여성이 일단 국경을 넘는 순간 물론 비자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자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빨리 만료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불법적인 존재로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매매혼으로 이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북조선 여성들이 경험하는 그런 폭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그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상당수의 여성들은 자신들 나름의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신들 나름의 생활,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과정들을 보고 있어서 저는 그녀들이 만드는 그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고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북한을 이탈한 탈북 여성이 처음에는 매매혼의 대상이 돼서 이제 농촌적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본인도 이제 일종의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신 네. 걸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좋게 표현하면 북한 여성들끼리의 어떤 연대로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어떤 가해하는 그룹의 행동대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이렇게 미화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여성의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여성이 주로 많이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고향의 또 다른 여성들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물론 돕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북에 돌아가지 않는 것을 선택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어떤 피난처 그리고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이다. 이건 이제 그녀가 생각하는 그 여성분이 생각하는 어떤 도움의 방식일 것이고요.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도 분명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선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건 어때요? 그럼 북한을 이탈해서 특히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이 그게 간단치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남아를 경유하는 긴 루트를 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에 뭔가 좀 코스모폴리탄으로 성장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좀 납작해진 그 피해자가 아니라. 네,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물론 한국을 남한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나는 남한으로 가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제3국으로 이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잠깐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일본의 연고가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분단 체제 내에서 뭔가 남한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배제의 경험들을 경험할 바에는 더 잘 사는 나는 일본으로 가서 살겠어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만난 여러 여성들은 제가 맨날 하는 질문은 그거거든요. 남한으로 오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은 뭐하러 굳이요? 저는 여기서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에 더 나은 혹은 뭐 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 제가 남한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중국에서도 괜찮은데요. 사실 이런 모습들 자체가 우리 남한 입장에서 북을 마치 이렇게
반드시 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냥 국가 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들은 나름의 공간,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북조선 여성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몇 개 찾아놨는데 이거 좀 잠깐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틱톡이라는 영상, 짧은 영상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죠. 북한의 일상을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영상들 최근에 많아집니다. 북한 거리 모습이죠. 차들은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지하철역이군요. 유튜브에 보면 대부분 일상을 공개하는 게 젊은 혹은 어린 여성들입니다. 보면 저 휴대폰으로만 촬영한 게 아니라 앞에 카메라가 따로 있잖아요. 뭔가 전문적인 편집이 개입하고 있다는 건 명확해 보이죠. 선전용 영상이라는 것도 대략 유추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과 교수님이 만난 그런 북조선 여성들 완전히 다른 부류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약간은 다른 삶의 맥락들이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여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가 기획한 어떤 기획력에 의해서 그리고 북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성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름다운 혹은 굉장히 아주 영특한 어린 여성이 등장해서 영어로 이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우리도 정상국가고 우리도 살만한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북조선 여성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이 가족을 위해서 뭔가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다른 삶의 맥락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탈북 북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성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신 김성경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 사회를 좀 이해하는 혹은 동질성을 찾아간다 이런 개념이 요즘 많이 좀 옅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김성경 교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죠. 자, 4시엔 사사건건.